자, 계속 말하는 그겁니다. 반도체랑 원전, 내년까지는 그냥 이 악물고 버티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이 주식들이 없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연일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물론 조금은 쏠림의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안 오르는 애들은 진짜 안 오르는 조금은 양극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그 흐름이 소형주 쪽으로도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곧 우리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착한 리딩방은 없다. 자, 오늘 또 코스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와중에 그래도 피해가 없길 바라며 리딩방 이야기를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방이라는 거는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곳인데요. 제가 이제 좀 주린이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흐름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운동을 못해도 아니면은 뭐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못해도 우리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주식에도 전문가가 있겠지 하고 물어본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세상에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돈이 걸리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단 하나의 법칙은 세상에 공짜는 없고 돈 앞에 장사 없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다들 뭐 무슨 소린지 다 아시죠?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과 똑같은데요. 여전히 불법 리딩방이 많다고 하고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수익 보게 만들고 그리고 크게 사게 만든 다음에 지들 팔고 도망치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러한 흐름이 항상 국장에서만 나타났는데요. 요즘은 미장 가서도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요즘 좀 개인적으로 충격받은 게 있어서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인스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인스타도 팔로우가 벌써 2만 명이 넘었어요. 기대분들도 혹시나 인스타 하시면 팔로우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쨌든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어떤 자료를 보면은 누가 봐도 리딩방에 그 영업 방법을 쓰고 있어요. 뭐 예시를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뭐 언제 뭐 어떤 증권사를 은퇴를 했고 나는 주식 전문가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뭐 이 주식은 사고 이 주식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밑에다 막 적어놔요. 아, 이거 뭐 숫자 3333을 적어주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오를 종목을 찍어서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딱 들었을 때 기대분들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당연히 그 불법 리딩방 뭐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 진짜 놀라운 건 그게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더라고요. 진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름들, 물론 뭐 세상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 돈이 걸리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가 그렇게 잘하면 지 혼자 하지 우리한테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인 즉슨 저 기릿 또 주식 투자 못한다는 소리겠죠? 저 기릿은 절대 기릿분들한테 뭐 겐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달라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절대 네버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공부하러 가야겠죠. 오늘 또 내용 진짜 많습니다.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젠슨 황 AI 버블 웃고 갑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어제 젠슨 황은 AI 버블 논란을 종식시키는 발언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젠슨 황은 대규모 투자 그리고 사업 전망을 밝혔는데, 새로운 모델 루빈이 전례 없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고객사들이 이제는 이러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었다고, 그러니까 뭐 빚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체 없는 버블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어제도 5%나 올랐고요. 지금 시간 내에서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소, 애플 등 전부 다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6G도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5G 다음인 6G, 여기에 대한 반응이 조금 크게 나왔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붙었다고 하는군요. 엔비디아가 6G 통신망 건설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통신장비 회사 노키아죠. 노키아에 1.4조 원을 투자하고 노키아의 6G 기지국에 엔비디아 칩을 탑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6G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우리나라 이제 엔비디아가 붙었다 보니까 좀 많이 뜨거웠어요. 상한가 가는 기업이 막 두세 개 나오는 모습이고,
이거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G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만약에 6G가 많이 뜨겁다 그렇다면 내일 또 6G 공부하는 시간 저랑 또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이제 시작일 뿐. 자, 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3조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하이닉스 직원들 성과금 이야기가 내년에 또 뜨거울 것 같습니다. 미친 실적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반도체가 뭐라고요? 슈퍼사이클이라고요. 지금 실적이 아직도 고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이닉스는 D램 가격 낸드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AI 서버용 고성능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매우 좋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컨콜도 있었죠.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더 보자면은 일단 내년 실적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이미 모든 제품의 내년 수요를 확보한 상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부터 그냥 숨만 쉬어도 내년에 실적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미 내년 HBM 공급 협의가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공급이 수요를 단기간 내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 내년이 아닙니다. 27년까지도 타이트하게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 뜨거운 단어가 아닌가, 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쇼티지 그 단어가 또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HBM4도 내년부터 판매 확대에 나선다고 하고 또한 예상하기로는 HBM의 성장률은 향후 5년간 30% 이상씩 계속 성장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야, 하이닉스 어느덧 55만원이고 이러다가 내년쯤에 100만 닉스 목표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 어느덧 삼성전자는 15만원 근처까지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하이닉스도 100만 닉스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년 하이닉스 예상퍼가 지금 현재 8.2밖에 안 돼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길고 뭐 27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면은 거기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금 좀 사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자금들이 야, 코리아 이제부터 다르다 뭐 이거를 진짜 인정하면서 확실히 예전과 다른 우리나라의 체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면은 하이닉스 100만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들고 있다 그렇다면 진짜 배에 힘 주고 내년까지 들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코스피 6천 시나리오도 등장. 자, 반도체가 이렇게 좋다는데 그러면 코스피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이 와중에 JP모건은 한국 증시 상승은 실체가 명확하다라고 말을 하며 강세장 시나리오는 6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연초 대비 70% 넘게 올라서 너무 과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JP모건은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요. 4천까지 올라왔지만 진짜 잘 가면 6천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보다 50%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수가요. 자, 그렇다면 어디가 좋습니까? 바로 반도체, 금융, 지주, 방산, 조선, 전력설비, 황금함대죠. 사실 요 기업들만 들고 있었어도 야 이거는 팔자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뜨거운 섹터만 꼽은 걸 확인할 수 있고 요 섹터 계속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주도 13개를 제시했는데 대형주 위주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라인이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 HD 항우투선해양, 조선주죠. HD 현대일렉트릭, 전력설비주,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신한지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LG화학, SK 이러한 라인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형주를 본다면 이러한 친구들을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다음입니다. 원전 내년까지 계속 보자고요. 어제 미국에서 원전주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계약을 꺼냈기 때문인데요. 웨스팅하우스, 카메코 등이랑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는 SMR 그리고 카메코 등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당연히 우리나라에게 호재겠죠.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원전주의 협력 관계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원전주도 좋았습니다. 다음입니다. 투산에너빌리티 팔지 마라. 자, 투산에너빌리티 이야기 봐야겠죠. 야, 오늘 또 7%나 올라가면서 어느덧 10만원 근처까지 도착하는 모습. SK증권은 대형 원전, SMR 모두 수주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 가스터빈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증권은 목표가를 11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으며 만우가 기대감이 크다고 언급했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원전이랑 손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계속 말하는 그겁니다. 반도체랑 원전 내년까지는 그냥 이 악물고 버티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까지 이 주식들이 없다.
그렇다면 조금 조정이 분명 올 겁니다. 항상 맨날 뜨거울 순 없어요. 조정이 올 때쯤 그때 주춤하는 전략. 왼쪽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진짜 차트의 정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급등하다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하락하면서 뭐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구간이 올 거예요. 그때 줍줍하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정지되어도 놀라지 말자. 곧 삼바가 정지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내일부터 인적 분할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달 24일에 변경 상장이 다시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삼바는 기존 주식 65%를 받게 되고요. 신설 법인인 삼성 에피솔딩스 이 주식을 35%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증권들의 평가는 어떤가? 뭐 이런 분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상장인 증권의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지금 삼바 기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수주 그리고 4공장이 이은 5공장 가동률 상승 등의 호재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SDI 사라 마라. 자, 어제 우리가 삼성 SDI를 공부했었죠. 바로 목표가 상향이 연달아 나오는 모습입니다. KB증권은 목표가를 4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최근 들어 진짜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20% 넘게 오를 수 있다는 의미.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북미 ESS 확대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하나증권은 달랐습니다. 목표가를 26만 8천원을 외치며 투자 의견, 그러니까 지금보다 주가가 낮죠. 중립에 외쳤다고 하는데요. 매도랑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ESS 그 기대감이 있긴 한데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주요 산업 자체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전기차가 지금 현재 수요 부진인데 그 적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보다는 현실을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2차 전지는 기름분들이 보시다시피 반도체랑 좀 다릅니다. 반도체는 이제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반면 2차 전지는 한 1년 전 반도체 한 올해 초 반도체 그런 느낌이죠. 야, 이거 반도체 좋은 거 맞냐? 하이닉스만 그냥 혼자서 계속 해먹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요런 얘기가 나오던 그때랑 비슷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최근 들어 많이 급등했다 보니까 피로도가 금방 나타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원래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자, 반도체 이제 슈퍼사이클 온다는 거 다들 이제 인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주가 어떻죠? 맞습니다. 삼성전자 10만원이에요. 하이닉스 55만원이고요.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저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때 1년 뒤에는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 예상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걸 맞출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투자에서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말인즉슨 삼성, SDI 등 이제 2차전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를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은 됐어. 뭔 2차전지야. 난 반도체나 살래. 그렇게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시각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안경이 많이 남는군요. 자, 요즘 K 안경이 대세라고 합니다. 젠틀몬스터라는 안경 들어보셨나요? 상당히 유명한 안경이고 상당히 비싼 안경이죠. 그런데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앞으로 나타날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젠틀몬스터랑 같이 진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인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런데 신흥 강자도 있다고 합니다. 블루 엘리펀트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블루 엘리펀트가 젊은 층을 공략하며 과거 젠틀몬스터가 했던 그 행보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성장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블루 엘리펀트 22년 매출은 10억밖에 안 됐는데요. 작년에는 매출이 300억으로 2년 만에 30배 성장을 시켰습니다. 대박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안경. 키리분들 안경 그 원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젠틀몬스터나 블루 엘리펀트 영업이익률이 엄청나다고 해요. 젠틀몬스터의 영업이익률은 30%고 그리고 블루 엘리펀트는 42.7%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광고비 그런 것들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거 보니까 진짜 많이 남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어카8 어차피 카카오 8만원 저 내년 초 정도에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카카오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왼쪽에 카카오 차트를 보면 아까 그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기억나시나요? 급등 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 후 돌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돌파할지 말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자, 어쨌든 카카오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뭐냐? 논란은 있었으나 원하는 카카오톡 시스템 그냥 마련했죠. 사람들이 이제 적응하고 있죠. 수익 좋아지겠죠. 거기에다가 AI도 성공적으로 장착했고 여러분들 카카오톡에서 이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의 매수 리포트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골드만삭스는 목표가 86,000원을 유지했다고 하고요. GPT-4 카카오를 통해서 수익화 기대가 분명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카카오 8만원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글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22년에 2,200원이었다가 2차전지에 진출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38,900원까지 급등했던 이 정도면 몇 배죠? 거의 20배인데요. 20배나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자이글.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로 조금씩 관심 받는 모습을 나타났으나 그런데 결국 거래소에서 나왔습니다. 자이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자이글은 시가총액도 1,000억 미만이고요. 그리고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실체가 좀 부족하다 이러한 평가도 있던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업은 항상 투자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동전주는 좀 피하자, 1,000억 미만 기업도 조금 피하자, 4년 연속 적자 무조건 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정지가 되는 친구가 있는 반면 3연상에 도착하는 친구도 있었네요. 바로 삼익제약이라는 친구입니다. 스펙 합병 상장으로 월요일에 상장한 삼익제약, 그런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주식이 되었어요. 무려 3연상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이냐? 바로 의약품 기업이며 감기약, 마파람, 멀미약, 노보민, 유아영양제, 카디 등 이런 걸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게 3연상 갈만한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일단 시가총액이 매우 낮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만 쏠려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죠. 이렇게 올라도 1,500억 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만약 관련 기대감 또 나타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기업을 건들긴 좀 어렵겠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2차전지, 오늘은 ESS를 보도록 할게요. 자, 2차전지도 어느덧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나요? 혹시나 많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수익도 좀 많이 봤다 그렇다면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저 기리색에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어쨌든 공부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 SDI가 쏘아올린 ESS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전고체와 나트륨 배터리 다 기억나시죠? 자, ESS가 뭐냐?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아니 길이 근데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 아니요? 그러면 ESS랑 배터리랑 뭐가 다른데? 하고 봤더니 ESS는 그냥 배터리 저장 장치가 아니라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대한 배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ESS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요즘 AI가 난리죠. 그리고 그 AI를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여기에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논리로 전력 설비가 지금 3년 넘게 상승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 데이터 센터가 정전이 나버린다, 전기가 안 들어간다, 그런 난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난리가 아니겠죠. 엄청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ESS는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보통 전기는 심야 전기가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심야에 전기를 쓰면 유리한데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를 낮에 쓰고 싶을까요? 밤에 쓰고 싶을까요? 당연히 밤에 쓰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SS를 쓰게 되면은 심야의 전기를 ESS에 꽉꽉 담아 놓게 되고 그리고 낮에는 담아놨던 그 전기를 꺼내서 그 전기를 쓰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싼 전기가 아니라 싼 전기를 쓰면서 기업들도 당연히 좋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쓰게 되면 단순히 요금만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체계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전기가 확 쏠리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또 ESS라고 합니다. 친환경의 가장 큰 단점은 해가 안 뜨면 어떡할 거니?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할 거니? 만약에 장마철이라서 이제 해가 3일 동안 안 뜨면 너는 그냥 전기 안 쓸 거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 ESS만 있으면은 해가 쨍쨍할 때 다 충전시켜 놓고 그 전기를 고르게 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의 단점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 SDI는 미국에서 ESS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2030년까지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큰 시장, 이것도 쇼티지죠. 쇼티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ESS 시장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행복 회로를 돌릴 수가 없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ESS는 배터리 성능보다는 가격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맞습니다. 고성능 배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ESS는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배터리만 있으면은 그 배터리가 조금 더 다른 것보다 더 커도 아무 신경을 안 쓰죠. 왜냐면은 땅에다 놓고 쓸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배터리인 중국이 잘하는 배터리인 LFP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ESS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빠르게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ESS 홍보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2025년 7월 한 4개월 전이군요.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ESS 관련주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는데 여러분들 한 번 더 스크린샷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요 기업들 제가 차트 한번 다 돌려보니까 SK 이터닉스 빼고 전부 다 최근 쭉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